안녕하세요. 오늘 드라마는 동공입니다. 귀신이 나옵니다. 처음에 저는 공포 스릴러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봤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액션 한타시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오늘은 동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궁의 뜻은 다 아시겠지만 왕세자가 사는 궁이라는 뜻이고요. 왕세자가 떠오르는 해였기 때문에 동쪽에다가 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동궁에서 벌어지는 저주와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승우님이 3년 만에 컴백을 한 작품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화제성이 있었고요. 감독님은 붉은 달, 푸른 해, 그리고 악마판사 많이 아시죠? 악마판사를 연출한 최정유 감독님입니다. 오컬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팬이 많다는 손더 게스트라는 드라마를 집필하신 권소라 서재원 작가님이 집필을 해서 화제를 모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 굉장히 많이 기다리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었습니다. 동궁의 주연은요, 남주혁과 노윤서 두 배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승우, 장영란님이 활약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30년 만에 저주로 인해서요, 왕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죽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왕권이 흔들리게 되는 위기를 느낀 왕은 30년 전에 저주를 풀게 해준 스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스님이 나는 너무 늙었다. 그래서 자신보다 젊은 사람인 구천을 소개를 해줘요. 이 구천은요,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살을 맞아요. 자신이 모셨던 몸주에게 살을 맞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연못으로 뛰어듭니다. 근데 연못으로 뛰어들 때 구천을 같이 안고 뛰어들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죽고 이 구천은 살아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구천은 귀신을 보게 되고 귀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귀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귀신과 싸울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귀신을 너무 많이 보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인물이에요. 이 구천을 강제적으로 궁으로 데려갑니다. 이 궁에서 생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라인을 만나게 됩니다. 감찰 라인이라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의 옹주였어요. 근데 이 옹주도 참 운명이 가혹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의 소리를 듣게 돼서 왕에게 버림을 받아요. 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죽게 돼요. 이 옹주는 밖에서 1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안 보다가 이 궁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옹주는요, 이 궁에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서. 누가 어머니를 죽였는지 알고 싶어서 궁에 들어와서 같이 구천과 함께 이 저주를 풀기 시작합니다. 30년 전의 저주의 비밀과 그 과정을 추적을 하면서 처음에는 서로 티격태격하고 싫어하지만요, 점점점 일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누구보다 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드라마이기도 해요.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는요, 연기력 논란이 있었어요. 노윤서님과 남주영님의 연기력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퓨전 사극이다 보니까 남주영님하고 노윤서님하고는 현대적으로 사극 톤을 하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멈칫하게 되는 그런 좀 연기가 뭔가 이상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깊은 감정선을 소화를 잘 못하지 않았나. 왜냐면 이 둘은 아픈 사연과 함께 많은 고통이 있었을 텐데 잘 소화를 하기에는 아직 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장현아님의 연기와 조승우님의 연기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남주영님하고 노윤서님이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승우님이 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승우님은 어떤 배경의 왕이냐면 후궁의 아들이에요. 정통 세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비애도 있을 거고요. 세자가 연거푸 죽으면서 자기까지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 거고 그 깊이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요. 호흡과 발성이 왕의 고통과 왕의 깊이를 잘 표현을 해요. 조승우님하고 장현아님하고 그 사극톤을 듣다가 남주영님하고 노윤서님의 사극톤을 들으면 약간 좀 이질감이 있어요.
같은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같은 드라마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승우님의 연기만 봐도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를 내도 크게 소리를 내지 않고 절제된 왕의 그 권위와 무게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데뷔마마는 반대예요. 데뷔마마 장영란님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굉장히 화도 큰 소리를 표출을 해요. 이 궁에서만 5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고 절제할 일이 없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톤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과하고 큰 소리로 사극톤을 하지만 그게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승우님하고 장영란님의 그 연기와 함께 남주영님하고 노윤서님의 연기를 보면은 약간 좀 많이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두 분의 대사 처리와 호흡만으로도 저는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이 드라마 자체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반전에서 또 반전을 해요. 이 반전에 반전을 하는데 이 반전할 때 이런 식으로 반전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음번에는 그게 예측이 가능해요. 시청자분들도 예측이 가능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드라마가 이 예측이 가능한 반전을 너무 많이 썼다. CG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많이 투입한 것 같아요. 판타지 액션이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괜찮게 다가왔던 CG였던 것 같습니다. 잘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귀신들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재미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꺼먹이라는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캐릭터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이 꺼먹이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잘못 보고 공포 스릴러라고 생각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찌됐든 귀신보다는 사람과 권력과 거기에 얽힌 저주와 미스테리를 푸는 과정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본다면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승우님하고 장영란님의 연기만 봐서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고, 특히 저 같은 배우나 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드라마의 연기를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가를 하자면 5점 만점에 4점 드리고 싶고요. 이 동궁은 8부작이에요. 8부작이어서 8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주말에 마음 먹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서 점점 발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저희 배우들도 섭외 기회가 좀 더 늘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드라마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동궁 보신 분들,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요,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품 있으면은 뵈러 올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